오늘 3주차 시작하겠습니다. 해송책 일기 3주차. 네. 오늘 제가 참고한 책은 목소리를 바꾸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게 소리 공부인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목소리에 관한 책을 다 빌렸는데, 저번에 목소리 셀프 코칭은 그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보컬 트레이닝 하는 분이었고, 지금 이 책의 지은이는 스피치, 스피치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목소리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인데, 이 책은 조금 나눠서, 오늘 다 하진 않을 거고, 좀 나눠서 할 거예요. 보면, 이제 오늘 순서는 일단 독서 소감을 좀 들어보고, 나에게 낭독 2장에 대해서 들어보고, 지난 시간에 제가 1장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해놓고 안 물어봐서 1장도 같이 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목소리를 바꾸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책에서 나오는 내용 좀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발음에 대해서, 발음 연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낭독 코칭 조금 해볼게요. 이제 책 내용을 살펴보면, 자, 여기도 이제 목소리 셀프 코칭하고 맥락이 좀 같아요. 목소리는 누구나 후천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책을 쓴 분이 방송 일을 했었는데, 톤이 높고 허스키한 음성에 방송인답지 않은 촌스러운 리듬감, 분명하지 않는 발음. 그러니까 나쁜 목소리 종합 선물 세트였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했대요. 근데 이제 방송 생활하는 9년 동안 계속했는데, 이제 방송하기 전에 목소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발성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막 자기 오늘 목소리 톤이 좀 낮으면 좀 높게도 해보고, 만약에 오늘 톤이 높으면 좀 낮게도 해보고, 이렇게 음성을 민감하게 체크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목소리 전문가가 됐고, 좋은 목소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부터 자기 목소리가 좋았던 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목소리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음,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어, 저기, 후천적인 노력만으로도 내 목소리를 찾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성공하고 싶으면 목소리부터 점검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빼려고 그래요. 뭔가 취업이나 뭐 강사 연기자 뭐 이런 얘기니까.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이미지라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모가 그 1차적인 이미지면 이제 목소리는 내면을 알 수 있는 2차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을 아무리 꾸며도 내면의 목소리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기억 속에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외모가 더 중요하다,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목소리도 가끔은 좋다는 게 요점이겠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처럼 빛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이 모임은 소리 공부 모임이기 때문에 낭독을 통해서 목소리가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목소리가 꼭 내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가 내지 못하는 목소리,
그 나의 어떤 자아 이런 게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목소리는 진정한 자기 찾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낭독하면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느끼기도 하지만 이분이 이제 스피치 교육을 하면서 스피치 교육은 단지 목소리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해 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용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조금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왜 목소리 셀프 코칭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찾아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어 자기 찾기의 지름길이 키톤을 찾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그때 그 목소리 셀프 코칭에서 말했던 그 진정한 자기 목소리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키톤은 자기 몸에 맞는 목소리를 말한다고 해요. 근데 자신의 키톤을 찾으면 소리 내기가 편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맞는 옷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그 자기한테 맞지 않는 목소리를 내고 있나 봐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죠? 저도 저한테 맞지 않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맞다. 그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 있잖아요. 축구 경기도 막 이렇게 축구 경기도 중계하는 분. 그분이 목 상태가 쪼금 안 좋았는지 이비인후과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대를 카메라로 찍어 보고 막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목소리 톤을 좀 더 높이는 게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라디오 진행할 때는 목소리를 훨씬 더 낮게 내신대요. 그다음에 중계할 때는 좀 높게 하는데 중계할 때 톤이 좀 더 맞다고 본인한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조차도 자기한테 맞는 톤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톤을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톤을 찾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키톤을 찾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편안하게 선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어깨를 내려서 몸의 긴장을 풀고 팔을 아래로 툭툭 털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갈비뼈 아랫부분 있죠. 갈비뼈 그 아래 갈비뼈 중간 지점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래요. 명치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아." 하고 말을 해 보면은 어 이제 키톤을 찾을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대요. 근데 처음에는 '아 내 몸에 맞는 키톤을 이렇게 찾는 거구나.'라고 생각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위치만 이제 기억을 해 놓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목소리가 있다.'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좋은 목소리 만드는 5가지 법칙이 나와 있거든요. 발음, 발성, 호흡, 리듬 스피치, 자기 경청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듬 스피치나 자기 경청은 좀 이제 우리 성격에는 맞지 않으니까 안 하고 이제 발음, 발성, 호흡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발성 호흡을 쪼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발음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발음을 만드는 3가지 요소를 이 책에서는 발음 비법 첫 번째는 "입 모양은 크고 정확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입 모양을 크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혀를 바닥에 까는 게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책에는 좀 약간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혀를 어떻게 바닥에 깔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말할 때 혀가 중간으로 올라오면 안 된대요. 바닥에 까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 유퀴즈에 나왔던 분도 이렇게 하품하는 거를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그 하품을 하면 혀가 바닥으로 내려온다고 이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하품하는 자세. 그다음에 그 혀 스트레칭도 해 주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거 있죠, 혀 스트레칭. 그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이고 3 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첫 음절에 악센트를 줘라라고 나와 있는데 악센트를 크게 주라는 건 아니고 말할 때 첫 음절에 악센트를 줘야지 분명하게 들린대요. 너무 세지 않게. 근데 낭독할 때는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좀 발음이 좋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습관이었어요. 첫 어조를 세게 들어가는 거. 근데 낭독할 때는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할 때 하는 거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발음에 대해서 쪼끔 얘기를 할 건데